올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마감 공사가 한창입니다. 도색 작업도 거의 마쳐 벽면마다 몇 동인지도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느 건설사가 지은 건지, 아파트 이름은 뭔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정이 진행된 다른 아파트들이 커다랗게 브랜드를 써 넣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생긴 아파트도 아니고 사기 분양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로, 법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파트 이름 표기하는 것을 사활을 걸고 막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대 엠코가 분양한 엠코타운입니다. 2013년 봄 3.3제곱미터에 1,700만 원이란 낮지 않은 분양가에도 양호한 분양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6일 현대 엠코와 현대 엔지니어링의 합병을 발표한 현대차그룹. 그런데 작년 1월 현대 엠코가 현대 엔지니어링에 흡수 합병된다고 발표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엔 엠코 대신 모 회사인 현대건설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쓰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곳이 엠코라는 이름을 쓰는 마지막 아파트가 된 겁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곧 없어질 아파트 이름을 쓸 수는 없다며 우리도 힐스테이트로 해쓰든지 아니면 제3의 브랜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브랜드가 계속 쭉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사용하고 브랜드 가치가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양받았거든요.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가 그냥 마지막 브랜드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파트 브랜드는 단순히 이름의 차원을 넘어 집값까지 좌우한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비싼 분양가잖아요. 그걸 들고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브랜드 상승은 고사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사라도 브랜드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며 새로 짓는 아파트에만 힐스테이트를 쓰기로 이미 현대건설과 합의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는 저희가 현대건설에 저희가 그 브랜드 승인 요청을 해서 거기서 어떤 요구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거기서 승인을 해주고 브랜드 수수료를 내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달고 분양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행정 절차도 끝났고 입주민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닌 만큼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입지나 구조, 건축 상태에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엠코타운이란 이름을 계속 쓴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그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힐스테이트를 다네 안 다네 그런 거 가지고 그 프리미엄이 좌지우지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에 찾아가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는 촬영 안 되세요? 엠코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들어가기 전이니까 페인트도 칠하기 전이니까 최소한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못 붙여주면은 차라리 우리 입주민이 원하는 브랜드를 그냥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의 엠코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빼고 해달라는 거죠. 이름 때문에 탈이 난 곳은 이 아파트뿐이 아닙니다. 엠코타운에서 700m 떨어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민수 씨. 아파트 외벽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21세기에 남한이 맞느냐, 북한의 아파트가 아니냐, 그런 비아냥 섞인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나니까 아무래도 입주민이 지금이라도 나서서 저런 거를 변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저희 재산권을 그래도 가치를 지킬 수 있지 않겠나. 부영에서 짓고 있는 이 아파트도 이름과 로고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촌스럽다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 모임에선 거침없는 얘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가 닭 사료 공장인 줄 알았다고, 저기 공장이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회사의 상징인 원앙 이미지에 대해선 그야말로 성토 수준입니다. 실제 원앙은 일부 다처제로 사는 새라며 아파트 이름에 부적합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부 다처제래요. 원앙이. 조류학자 말씀이에요. 더 창피한 거예요. 기러기는 일부 일처고 결혼식장 것이 원앙이 아닙니다. 기러기입니다. 기러기예요? 기러기는 조류학자 글에 써 있어요. 기러기는 일부 일처세라고.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쪽은 분양 아파트고 서민들이 6억 이상 주고 하는 6억씩이나 주고 하는 분양 아파트고 또 한쪽은 이제 임대 아파트란 말이죠. 근데 그 브랜드를 같이 쓰겠다. 이건 뭐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죠. 두 군데가 부영 아파트가 있으면 똑같은 이름을 쓰면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부영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브랜드를 없애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 또 회사로선 현재 브랜드와 로고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30년 동안 남들이 다 천개나 받는 임대 아파트만을 쭉 고집하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해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 BI와 한글 이름을 쓰는 데가요. 30년 동안 줄곧 써온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실체도 없는 다 외국 이름 쓰지 않습니까? 영어 쓰고 프랑스말 쓰고 뭐 이상한 말 쓰고. 입주 예정자들도 애초에 로고와 이미지를 다 보고 분양받은 건데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노 기자님이 시집을 가셨어요. 지금 신랑분이 한 30년 동안 그 이름을 이상한 이름을 썼어요. 너무 생각해보니까 창피해. 그렇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내 당신 내가 사랑하는 남편 이름이 이따구로 지어놨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건설사 측은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분위기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자체적으로 새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새 브랜드 공모란을 만들고 1, 2, 3차에 걸쳐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미래숲, 벨트라움, 그린힐즈, 파크뷰 갖가지 이름이 응모됐습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직접 숲 이미지와 세련된 영문 글자체 등을 넣은 로고를 제작해 부영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3차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나머지 한 7개 정도로 브랜드 이름이 추려져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거는 그 미래숲이라고 그 이름이 1등을 했고 2위는 벨트라움입니다. 월권행위라는 부영 측의 입장에 이들은 오히려 부영을 위하는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회사라는 거는 이익을 창출해야 먹고 사는 데인데 그렇다면 다수가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부영 망하라고 로고 브랜드 바꾸자 그러겠어요? 부영이 잘 돼야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져요. 10수년 전만 해도 개념조차 생소했던 아파트 브랜드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 건설 임원은 만원권 지폐다발을 2번씩이나 공중에 뿌리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대호황을 맞았던 2000년대 초입.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과 서해. 기업명을 붙인 기존 아파트 이름보단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입힌 브랜드를 내세우는 게 마케팅이나 수주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건설사마다 브랜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사람들도 곧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히 사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투자재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그곳에 산다는 것만으로 나를 말해주는 신분제의 역할도 커진 게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엔 공공 분양한 아파트들도 LH나 지방공사 등의 흔적을 지우고 시공사인 민간건설사의 브랜드로 이름을 바꾸는 게 추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레미안 아파트. 원래 SH공사에서 분양한 곳이지만 시공사가 삼성물산이란 점을 들어
울초 레미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인근의 기존 레미안 주민들이 해당 지역 유일한 레미안이란 이점을 빼앗겼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원래 자국포레라는 브랜드에다 설치를 했으면 그냥 따라 1,600만 수준을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100에서 오늘 보니까 뭐 가짜 랩냐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쪽에서는 SLC 붙이기에서 당연히 안 붙이려고 했어요. 여기는 붙이기를 원하지. 실제로 아파트 브랜드는 집값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7개사 브랜드 아파트와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 차이는 2013년 7월 3.3제곱미터당 428만 원에서 작년 4월엔 459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108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1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DMC 레미안 이 편한 세상 요진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지금 안내방송에서 나온 정류장 명칭 한 번에 귀에 들어오시나요?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재개발된 아파트 단지 이름인데요. 글자 수를 세어보니 모두 11글자. 행정동명인 북가자동 대신 이웃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영문 약자를 넣었고 함께 단지를 조성한 두 대기업의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연결시켰습니다. 예컨대 뭐 센트럴이라든가 리버, 파크 이런 브랜드 입지 특장점을 나타내는 것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아파트 이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대단지 건설 현장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2개 이상의 브랜드가 같이 사용이 되면서 실제로 아파트 이름은 1980년대엔 평균 3글자였지만 2000년 들어 6글자로 늘어났다가 2010년 이후엔 평균 8글자로 늘었습니다.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은 무려 19글자. 갈수록 아파트 이름에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 끝도 없이 길어진 겁니다. 요즘엔 친환경, 교육 이미지를 반영하는 게 추세입니다. 과거에 사이버라든가 이제 한참 막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가 최근에는 힐링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쾌적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떤 자연 가치들을 중시하는 교육이 특화된 지역이면 애주라는 펜네임을 붙이던가 아파트 브랜드가 도입된 지 불과 15년. 건설사에겐 황금알을 낳아준 마케팅 수단으로 입주민들에겐 내 집 장만의 만족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장치로 공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곧 내 체면이 되고 집값까지 좌우하게 되면서 그 이름에 집착하는 심경이 이해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건설사도 입주민들도 이 허망한 현실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풍경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